막차와 빈좌석, 사라진 줄, 들리지 말아야 할 웃음소리.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숨은 승객들이 남긴 흔적이었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의 누나 서연은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마지막 광역버스를 향해 숨이 차도록 달려갔어요. 땀이 식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정류장엔 줄지어 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안도하며 마지막 칸에 섰는데 곧 도착한 붉은 버스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 도현이 뒷문 쪽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죠. 빨리 타세요. 멈추지 말고 어서 올라타요. 서연은 얼떨떨했지만 급히 올라탔고 단말기 태그음이 울린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눈앞에 있던 긴 줄이 순식간에 지워지듯 사라져 있었죠. 좌석에 앉은 서연의 손끝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창밖의 야경조차 낯설고 음산하게 변해 있었어요. 텅 빈 차 안에서 들려온 건 단말기 삑소리와 엔진의 낮은 진동뿐 사람의 숨결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아까까지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기사 도현은 룸미러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어요. 뒤에 보였던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차창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스며들었죠. 서연은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창밖 어둠을 응시했어요. 유리에 비친 희미한 형체들이 마치 따라오듯 흔들렸고 심장은 벼락을 맞은 듯 미친 듯 고동쳤죠. 며칠 뒤 민수는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 재훈을 따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훈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미소를 지었죠. 막차 정류장에선 가끔 같은 얼굴이 반복돼요. 전 정류장에서 봤던 사람이 또 서 있고 그 전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럴 땐 절대 태우면 안 돼요. 괜히 태우면 차 안이 얼음처럼 굳고 벨이 혼자 울리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이어져요. 그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긁는 바람처럼 낮고 거칠었죠. 민수는 그제야 서연의 체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기사들 사이에서 금기로 내려오는 경고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된 어둠의 진실이었죠. 민수는 그날 밤 서연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기사 도현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조차 낯선 형체로 겹쳐 보였고 고요한 방 안의 그림자조차 생명을 가진 듯 일렁였어요. 그는 누나의 이야기가 단순한 피로에서 비롯된 착시가 아니란 걸 직감했죠. 어쩌면 매일 수천 명을 태우는 대중교통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민수는 또 다른 기사 재훈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재훈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밤에는 정류장이 유난히 길어요. 정류장마다 서 있는 얼굴들이 낯익은데 알고 보면 같은 얼굴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이는 존재들이죠. 그럴 땐 절대 문을 열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듯 깊었어요. 민수는 몸을 고추 세우며 듣고 있었지만 등골이 차갑게 젖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죠. 재훈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 번은 문을 열어 태웠는데 승객은 없는데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좌석마다 꾹꾹 눌리는 기척이 있었어요. 뒤를 보면 아무도 없는데 아뷰리에 김이 서려 손자국이 번져 있더라고요. 그날은 결국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정류장 앞에서 겨우 멈췄어요.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두 손은 가느다란 떨림을 숨기지 못했죠. 민수는 숨을 삼키며 이 세계가 자신이 알던 현실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서연도 한동안 버스를 타지 못했어요. 집까지는 멀리 돌아가야 했지만
택시를 붙잡거나 아예 걸어서 귀가했죠. 그러나 어느 날 불가피하게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뒷문으로 올라선 서연은 일부러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전방이 훤히 보이는 자리라면 안전하리라는 작은 위안 때문이었죠. 그런데 엔진이 켜지자마자 룸미러에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고개를 돌리면 보이지 않고 거울 속에서만 아른거렸어요. 그때의 서늘함은 오래도록 악몽처럼 남았죠. 민수는 누나의 공포를 듣고 차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는 지인 지훈을 통해 지하철 기관사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지훈은 오랜 근무 경험을 지닌 기관사였는데 진중한 얼굴로 경고하듯 말했어요. 지하 역사에 진입할 때 승강장 벽과 선로 사이 어둠을 절대 보지 말아야 해요. 거기엔 종종 눈이 있어요.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민수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아 손목의 털까지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훈은 조심스레 이어 말했어요. 플랫폼에 분명 사람이 가득했는데 열차 안에 들어오면 텅 빈 적이 있었어요. 문을 닫고 출발하면 창문에 수많은 얼굴이 달라붙어 있었죠.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유리를 두드리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죠.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목에 걸린 듯 묵직했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 안이 얼어붙는 기분이 밀려왔죠. 가끔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을 창밖에서 본 적이 있었죠. 단순한 환영이라 생각했는데 열차가 서자 실제로 몸이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진짜 사람이었어요. 지훈은 눈을 감으며 말을 맺었죠. 그는 그날 이후 몇 달간 휴직을 해야 했어요. 민수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대중교통의 그림자 속엔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것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민수는 귀가길 지하철 창가에 앉아 지훈의 말을 떠올렸어요. 창문 밖은 어두운 터널이 이어지고 있었고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점점 낯설게 보였죠. 마치 다른 누군가와 겹쳐진 듯한 이질감이 가슴을 눌렀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시선이 붙박인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눈을 마주치면 무언가 스며들 것 같은 공포에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뒷좌석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나 돌아보았을 때 거긴 빈자리뿐이었죠. 며칠 후 민수는 기차 역무원 현우를 만났어요. 현우는 막차 운행 때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 번은 끝역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데 여행 가방을 든 여자가 멀리 서 있었어요. 나는 무전으로 승객 한 명 탑승한다고 알렸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어요. 그 열차는 고장나서 아예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뒷덜미에 식은 땀이 차갑게 흘러내렸죠.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플랫폼 끝에서 누군가를 보면 무조건 의심하게 돼요. 진짜 사람일지 아니면 그 너머의 것일지. 두 눈으로 보고도 확신이 안 서요. 그의 말은 공기보다 무거워 가슴을 눌렀어요. 민수는 침묵했지만 머릿속으론 수많은 장면이 파도처럼 스쳤죠. 서연이 본 사라진 줄, 지훈이 말한 창문 가득한 얼굴, 그리고 현우가 본 존재까지. 그것들은 서로 다른 듯 이어지는 그림자였죠. 민수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그는 단순히 이야기꾼이 아니라 실제로 어둠 속을 지나온 증인이었죠. 가끔은 벨이 혼자 울리기도 해요. 열차 안에 승객이 전혀 없어도 신호음이 울리고 문이 스스로 열리려 하죠. 그럴 땐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져요.
현우의 말에 민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싸늘한 땀방울을 느꼈어요.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차가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오는 듯했죠. 민수는 서연과 재훈, 지훈, 현우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깨달았어요. 모든 교통수단에선 반복되는 금기가 있었어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섣불리 태우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규칙이었죠. 그는 창밖을 스치는 불빛이 낯선 형체로 변해가는 순간 눈을 돌리지 못했어요. 어쩌면 지금 내 옆좌석에도 보이지 않는 승객이 앉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이 억눌린 호흡처럼 밀려왔죠. 현우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또 다른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막차 때 플랫폼에서 한 여인을 봤는데 분명히 말도 나눴어요.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고 그녀는 뚜렷이 대답했죠. 그런데 종착역에 다다르자 빈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기록엔 탑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고 찍혀 있었고요.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대화를 나눈 대상이 실존하지 않았다면 인간과 귀신의 경계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걸까 싶었죠. 그날 이후 민수는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 틈에 낯선 시선이 섞여 있는 듯했고 승객들이 내리고 난 자리엔 차갑게 남은 체온이 느껴졌죠. 그는 그 기운을 무시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뒤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 존재했고 그 틈새로 무엇이 스며드는지 알 수 없었죠. 지훈은 또 다른 금기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거울에만 보이는 승객을 따라가선 안 돼요. 룸미러에 분명히 사람이 앉아 있어도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을 흉내낸 그림자예요. 민수는 숨을 삼키며 등을 고추 세웠어요. 그는 룸미러와 실제 공간의 괴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오래된 저편의 존재가 남긴 흔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어쩌면 기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 금기를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일 거였죠. 서연은 여전히 버스를 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일상은 피할 수 없었고 언젠가 다시 그 길을 지나야 했죠.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았지만 공기만이 비집고 들어와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어요. 시선을 돌릴 때마다 뒷좌석에서 낯선 기척이 따라붙었고 발끝에 닿는 차가운 기운이 손목까지 퍼져왔어요. 결국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죠. 이 자리가 진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재훈은 후배 기사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어요. 어두운 정류장에서 같은 승객을 3번 보면 절대 문을 열지 마라. 그날 운행은 끝난 거다. 그의 음성은 경험에서 비롯된 묵직한 울림이었죠. 민수는 그 말에 섬뜩한 공명을 느꼈어요. 3번 반복되는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사고와 불행의 전조라는 거였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날 민수의 뇌리에 돌처럼 박혀 있히지 않았어요. 지훈은 덧붙여 설명했어요. 지하철은 긴 터널을 달리기 때문에 때때로 환청 같은 소리가 들려요. 웃음소리나 웅성거림이 들리는데 확인하면 아무도 없죠. 그 순간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놀라면 길을 잃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요한 터널 속 어둠이 사람의 정신을 잡아당기는 듯한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빛과 소리가 닿지 않는 공간에서 울리는 웃음은 살아있는 자를 시험하는 무언가의 장난 같았죠. 현우는 기차역에서 근무할 때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한 번은 동료와 마주보며 승객을 확인하다가 동시에 같은 여인을 봤어요. 우린 그를 태우려 뛰었지만 서로 부딪혀 쓰러졌죠. 나중에 확인하니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는 그 이야기에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 동시에 보였다는 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존재의 힘이 더 깊고 무거웠다는 증거처럼 들렸죠. 민수는 연이어 들은 증언들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서연은 줄 선 사람들의 집단적 소멸을 받고 재훈은 허상의 발자국을 들었으며 지훈은 창문 가득한 얼굴을 경험했어요. 현우는 고장난 열차의 승객이 탄 장면을 직접 목격했죠. 모두 다른 장소와 상황이었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며 대중교통의 길 위엔 항상 다른 차원의 발걸음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었죠. 민수는 어둠이 내린 도시를 바라보며 오싹한 전율을 느꼈어요. 민수는 어느 날 늦은 귀가길, 일부러 기록을 남기듯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서연이 본 정류장, 지훈이 겪은 터널, 현우가 목격한 플랫폼,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처럼 잊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노트에 펜이 닿자 갑자기 전철 바퀴 소리가 귀 옆에서 요동치듯 울렸어요. 그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실제보다 더 생생한 쇳소리가 귓속에 꽂혔죠. 현실과 상상이 뒤섞이는 순간 어쩌면 자신도 이제 그 세계의 경계에 발을 들인 게 아닐까 두려웠어요. 서연은 다시 버스에 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붉은 차체가 멈추자 승객 몇 명이 올랐는데 그녀의 눈엔 모두 뒷모습뿐이었어요. 얼굴을 돌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 마치 검은 그림자만 옮겨다니는 듯했죠. 그녀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낯설었어요. 급히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지만 유리에 반사된 형체들이 끊임없이 따라오듯 스며들었어요. 마치 유리 속 또 다른 공간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죠. 재훈은 후배 기사들에게 또 다른 경고를 남겼어요. 막차에선 사람의 말보다 발소리를 들어야 해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누군가 타면 바닥이 울려요. 그런데 발자국이 울리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그건 절대 사람일 수 없어요. 그의 말은 경험에서 묻어난 단호함으로 가득했죠. 민수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빈 차 안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리는데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는 풍경이 펼쳐지는 순간의 끔찍함이 눈앞에 그려졌죠. 지훈은 자신이 처음 기관사로 투입됐을 때의 일을 들려줬어요. 선배들이 늘 말했어요. 플랫폼 벽과 선로 사이를 절대 보지 마라. 그런데 호기심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시커먼 어둠 속에서 눈동자 하나가 반짝였죠. 인간의 눈빛과는 다른 마치 깊은 물 속에서 튀어나온 빛 같았어요. 그는 그날 이후 몇 날 밤을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진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죠. 현우는 기차역 근무 당시 겪은 또 다른 일화를 전했어요. 밤늦게 객차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다가가 보니 텅 빈 자리였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인 어깨가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는 손끝을 떨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광경은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선명했고 인간의 눈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서연은 여전히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눈을 감으면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줄이 되살아났고 그들의 뒷모습이 천천히 다가오는 악몽에 짓눌렸죠.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며 억눌린 비명을 삼켰어요. 깨어있는 현실조차 어둠이 스며드는 듯해 방 한쪽에 놓인 거울조차 덮어두고 지냈어요. 혹시라도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승객이 눈을 맞추려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녀의 일상은 점점 불안의 굴레로 잠식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느 날 우연히 기사 대기실에서 들은 대화를 기억했어요. 막차가 끝나면 반드시 차고지에서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것은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도현과 재훈 같은 기사들은 이미 경험으로 깨달았고 금기를 어기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죠. 민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대중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지훈은 터널 안에서 들려온 낮은 웃음소리를 떠올렸어요. 분명 열차 안엔 나 혼자였는데 어둠 속에서 아이 웃음이 들렸어요. 그 순간 손등에 차가운 숨결이 스쳤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단순한 공명일 수도 있었지만 그 소리에 담긴 온기 없는 기운은 분명히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숨조차 함부로 쉴 수 없었죠. 현우는 플랫폼에서 마주친 또 다른 장면을 이야기했어요. 멀리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몸이 희미하게 빛에 잠겨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동료가 나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끝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죠. 우리가 본 건 같은 순간 같은 방향의 환영이었어요. 민수는 귀에 맴도는 현우의 말에서 그 현존감이 단순한 환상과는 차원이 다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는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짐을 깨달았어요. 교통수단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발자국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고 그곳엔 살아있는 자들만이 드나드는 게 아니었어요. 버스, 지하철, 기차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며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거였죠. 민수는 노트를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오늘도 자신 곁좌석엔 알 수 없는 승객이 앉아 있는지도 몰랐죠. 서연은 결국 대중교통을 피하려고 자차를 마련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룸미러 속 뒷좌석이 낯설게 일렁였고 불빛이 비칠 때마다 누군가 앉아있는 착각에 사로잡혔죠.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현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음악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결 같은 소리에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차 안이 더 좁아지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듯했죠. 민수는 서연의 변화가 눈에 보이자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녀의 눈 밑은 어둡게 패였고 대화 도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그는 스스로라도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기사 도현과 재훈, 기관사 지훈, 영무원 현우가 남긴 말들을 조합하면 공통된 규칙이 드러났어요. 막차라는 시간, 비어있는 자리라는 공간,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것이었죠. 민수는 그 금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경계임을 느끼며 더는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재훈은 한 번은 동료 기사와 교대하며 들은 사건을 떠올렸어요. 정류장에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어달라는 노크 소리가 반복됐어요. 열면 아무도 없는데 닫으면 또 들렸죠. 그는 그 기억을 얘기하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결국 그 차는 차고지에 도착한 뒤 운행 중단 처리되었죠. 민수는 그 말을 듣자 뒷목이 싸늘해졌어요. 반복되는 소리, 반복되는 그림자, 그것은 결국 끊임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존재들의 신호 같았죠. 지훈은 가끔 동료들끼리 농담처럼 부르던 이름을 언급했어요. 우린 그 존재를 숨은 승객이라고 불러요. 안 보이지만 언제든 표를 찍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 단어가 뇌리에 깊게 박혔어요. 숨은 승객. 언제나 빈자리 어딘가에 앉아 있으며 눈을 돌리는 순간 존재를 드러낼지도 모르는 그림자. 단어만으로도 밤거리를 걸을 용기가 줄어드는 기분이었죠. 현우는 영무실에서 남은 기록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엔 허상 승차주의 반복 출연 인물 보고시 운행 중단 같은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 밑줄을 짚으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민간 전승이 아니라 실제 지침이에요. 기록까지 남았다는 건 반복됐다는 의미죠. 민수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금기는 결코 이야깃거리에 그치지 않았어요. 공문처럼 굳어진 현실의 조각들이었죠. 서연은 결국 민수에게 털어놨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내 표정이 아니었어. 웃고 있더라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찢듯 울렸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두근거림을 넘어 격렬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알았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괴담으로 넘길 수 없다는 걸. 그것은 이미 누나의 삶을 잠식한 현실이었죠. 민수는 도현과 다시 마주 앉아 물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도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직접 보게 돼도 본 척하지 말아요. 태우지도 부르지도 말아요. 그저 스쳐가는 그림자라 여기고 지나쳐야 해요.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더 깊이 파고들어요. 그의 눈빛은 수많은 밤을 견딘 이만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어요. 지훈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가장 위험한 건 혼자 있는 순간이에요. 버스든 열차든 기차든 혼자 남는 걸 피하세요. 혼자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민수의 가슴에 꽂혔어요. 떠올려보니 서연이 겪은 모든 상황은 혼자였죠. 정류장에서 홀로 서 있던 순간, 텅 빈 버스에서 혼자 남았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패턴이자 금기의 핵심이었죠. 민수는 점점 진실을 알수록 역설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알면 알수록 피하기 힘들었고 피하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는 창문을 닦으며 유리에 비친 형체를 무심히 흘려보내려 했지만 눈이 자꾸만 붙들렸어요. 흘러가는 불빛 속에서 또렷이 웃는 얼굴이 어른거렸죠. 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와중에도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금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본능적으로 솟구쳤기 때문이었죠. 어느새 시계는 자정을 넘어 있었고 민수는 노트를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버스, 지하철, 기차. 그 모든 곳은 단순한 이동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승객 외에도 숨은 승객들이 공존하는 무대였죠. 그는 깨달았어요. 교통수단은 끝없는 다크를 오가는 문이자 수많은 발걸음과 영혼이 교차하는 통로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설령 보더라도 절대 그 존재를 불러세우지 않겠다고. 그 결심만이 인간과 어둠의 경계를 지키는 마지막 끈이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